이 문제부터 좀 문재인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죠.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전주지검이죠. 그런데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최근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해서 그 서모 씨, 문재인의 사위, 전 사위라고 하죠. 특혜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조현옥 전 인사수석 압수수색 이게 연관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이번에 조현옥의 압수수색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수원지검에서 그 문재인 문다혜에 대한 특혜 지원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아, 전주지검이요? 전주지검에서. 예. 저는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수사 잘하잖아요.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게 왜 그런 많은 권한을 줬겠습니까? 물론 압수수색도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허용해야 할 수 있고 모든 건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권이라는 걸 준 이유는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밝혀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속 시원하게. 제대로 좀 밝혀내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상직이라고 하는 이 저가항공, 네. 저가항공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민주당의 그 공천권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그다음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상직이 죄송합니다. 이상직이 특별하게 잘한 게 없어요. 민주당과 친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상직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합니다. 뭐 취향도 많이 하고요. 부산도 취향을 했어요. 부산이 취향할 때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런 사업의 확장이 가능했느냐?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저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문다혜였어요. 예. 문다혜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 전체 여러 부서가 나서서 했거든요. 예. 청와대 여러 부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가 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이거든요. 이번에 인사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바로 임종석에 대한 소환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종석을 소환하지 않고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한 부서에서 문다혜와 동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서 했어요. 이 청와대는 각 수석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와대만큼 눈치를 많이 보고 뭐 다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이 일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소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 조현옥 다음으로는 임종석 소환에 이제 쭉 그 시간대로 가는군요. 예. 그 방법으로. 임종석 소환이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임종석 소환 임박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은 바로 이어지는 임종석의 소환이다. 지난번에 이제 조현옥은 사실은 이제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피의자로 전환됐고 다음은 임종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자, 이 문제 이후에 지난 주말 전에 문재인 김정숙 관련된 내용의 일이 있었죠. 윤건영, 고민정,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죠. 친명계는 안 나서지만 친문계는 계속 나서네요. 친문계 인사들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위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모디 총리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서 셀프 요청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한 거죠. 도종환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7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 측은 지속적으로 최고위급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도 총리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게 김 여사라고 우리 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이 2번씩이나 나서서 그 홍준표 시장의 말에 의하면 그 철없는 아내를 이 실드 친다고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지금 친문들이 나서도 안 되니까 문재인이 직접 나선 건데 저는 이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네. 민주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홍준표 시장이 철없는 아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가운데 정치인이나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통령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김정숙 보시면요. 자기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다혜 마찬가지입니다. 저 문다혜 건으로 문재인을 아마 소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사실은 채 몰랐을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김정숙이 이 부속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문제가 걸리면 저게 아주 골치 아파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종환이 나서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내식 부분도요. 좀 더 이 보관료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이게 규모의 경제죠. 이게 200명의 이 점심을 보관하느냐, 기내식을 36명을 보관하느냐, 가격은 똑같을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같은 기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와인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김정숙이 간 것은 김정숙이 4개월 전에 인도에 갔을 때부터 타지마할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이 외교 관계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계속 타지마할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총리가 뭐 지나가는 소리든 뭐 안 지나가는 소리든 아유 언제든지 뭐 타지마할 하면 초청하겠단 말을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 건의 핵심은 문재인이 대답해야 될 것은요.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왜 김정숙이 이 허황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김정숙이 타지마할 관광을 가는데 거기에 대통령 전용기가 가능하도록 허가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문재인은. 네. 기내식비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있었죠. 윤건영 의원이 김 여사가 먹은 비용이 한 105만 원이다. 어떻게 105만 원을 산출했는지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김정숙이 먹은 것은 하나당 20 몇만 원짜리 이렇게 계산을 딱 아마 대통령 정인기에 있는 전문 누군가요? 주방장이 여사님 지금 식사 비용은 25만 원짜리입니다. 네 끼니까 한 100만 원 좀 넘습니다. 25만 원짜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 건가요? 김정숙 윤건영 의원이 밝힌 거예요. 이렇게 김 여사 먹은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그게 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윤건영이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체부 자료를 따른다. 그러면서 밝힌 게 기내식 비용이 2,167만 원 들었고 기내식 이후에 운송, 보관료 이거 하는데 4,125만 원. 4,125만 원 들어갈 이유도 참 의심스럽긴 한데 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김 여사 105만 원은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예. 보관료 그 부분을 다 빼내고 n분의 1이에요? 65%그 부분을 빼내고 n분의 1로 계산을 해가 나온 것인데요. 예. 윤건영 의원이 과거 문재인 의원의 보좌관일 때 네.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문재인 당시 의원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윤건영 의원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저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아니, 자기가 모시던 그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거에 해명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시콜콜 국회의원,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나서서 저런 것까지 방어하고 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예. 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자질, 이 기본은 지켰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정 의원 이 부분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죠. 김정숙 인도 측에서 선물 받은 전통 의상 사례가 있었죠. 이거 무단 반출해서
블라우스로 재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난도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문제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기가 됐죠. 그런데 고민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여석께서 인도 방문 때 의상으로도 외교를 했다. 의상 외교를 또 주장했네요. 타지방을 방문을 통해 문화 외교도 했다. 의상 외교, 문화 외교. 문재인이 주장하고 비슷하네요. 문재인은 단독 외교, 의상 외교 이런 걸 했는데 고민정이 반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살인은 정말 그 가위나 칼을 대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걸 손대면 우리 지금 뭐 한복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그걸 뭐 일본 기모노로 만들어 와서 입고 나오는 것처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저걸 입고 간 거를 대통령 기록물실에 보관 안 한 것, 그건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가요? 그런데 예. 만약 지금 이야기하는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걸 잘라서 입고 가는 게 굉장히 인도에게 불쾌하고 이 결례를 한 것이라면요. 그게 더 큰 문제고요. 문재인이 이 방송을 안 볼 거라고 보는데 만약 본다면 참 창피합니다. 문재인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타지마할 관광은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문광부 직원들은 타지마할을 관광을 가지 않고 바로 돌아옵니다. 민항기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걸려들거든요. 공무원은요. 공무원들은 안 갑니다. 자, 대통령 전용기가 갔으니까 그거 타고 오면은 전체적인 비용은 더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억지로 지금 민항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이거 걸려들거든요. 공무원들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타지마할 관광 가는 걸 자기가 그걸 가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로 가는 것이었는데 민항기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자꾸 영부인 당독 외교니 의상 외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철없는 아내 소리까지. 그 철없는 아내가 이 부분 제가 첨가해 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는요. 대개의 경우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관리 이거를 몸에 체득화하게 됩니다. 네. 뭘 조심해야 하고 뭘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들의 경우에요. 정치인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봤어요. 이 김혜경이 어떻게 저런 법인카드를 쓰고 저렇게 관용차를 탔을까? 김혜경의 머릿속에는 이게 습관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김정숙이요? 김혜경이 아니라 김정숙도 마찬가지고 김혜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저랬을까? 참 이 홍준표가 어제 날카롭게 아무 말이 아닌 것처럼 했어요. 영부인도 공인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 뒤에 갈로 뒤에 숨어 있는 말입니다. 공인인데 공인으로서의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이죠. 예.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장미성님 그냥 쉴드 치지 말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드나 그렇게 아마 고민정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산 것 같고요. 국회의원님이 궁중한복을 아프리카에서 바지로 만들어 입고 와봐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복 가지고 그래. 미니스커트 만들라고 입고 오면 좋아하겠냐. 누가 이 한복을 참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외국 정상이나 그 관련자들에게 선물했는데 그걸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미니스커트로 만들어 가지고 입고 오면 참 좋은 일이겠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이래요. 예. 페이스북에 가기 싫은 걸 등 떠밀어서 아, 그랬죠. 억지로 갔답니다. 참 두 사람이 금슬이 좋은 걸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공사가 구별이 안 돼요. 문제가 이 문재인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재인이 18일 날 이 회고록에 김정숙 타지마할 이 부분을 뺐더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적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 문재인이 왜 넣은지 압니까?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거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문재인은 법률가입니다. 예. 변호사 한 사람이에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고 저렇게 세게 나오는 뒤에는 이재명들은 나서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이거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나설게 됩니까? 이재명은 지금요 조국이 빨리 구속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다음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좀 묻어가자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금. 예. 그걸 문재인이나 조국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감정적으로 패악질하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패악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건영, 고민정, 도종환 뭐 이런 사람 거기다가 뭐 아까 정태호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지말 뭐 관련된 내용이나 기내식 비용을 반박을 했다는 걸 소개를 드렸는데 다른 지금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휘장을 달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던 문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양이네스의 채용 비리 문제라든가 문다의 금전 거래 문제라든가 이상직 중진공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서창호 그 채용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나섰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반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나서는 겁니까? 왜 지금 안 나서는 입장인가요?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도종환과 고민정이 예. 문재인 쉴드를 과거에 치던 것과 이번 건 다릅니다. 예. 잘 보시면요. 예. 고민정, 도종환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죠. 지금 고민정이 과거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재선돼서 이거 철이 들어서 아닙니다. 이 건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도종환도 자기 그 이야기할 이 아주 이 사무적인 이야기만 발표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저기예요. 윤건영이에요. 윤건영. 예. 제일 앞장서고 있죠. 윤건영은 직접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 그냥 국정상황실장인가 했죠. 윤건영이가. 그렇죠. 예. 대충 자기는 지금 그 쉴드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과 이 도종환은 자기들도 지금 걸려들 판인 거예요. 아, 예.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같이 갔던 10명이 넘는 문광부, 문체부 그 직원들은 돌아옵니다. 네. 그날 아침에 곧바로. 네.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 감사가 오면 걸려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도종환,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민정, 도종환 다 같이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고요. 이재명은 사실은 문재인을 혀를 차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김혜경과 법인카드 비리는 저거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지금 차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기 살 길 찾는 거군요, 결국은. 이재명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문재인 타지말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예, 송은지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화영 선고 직후에 그 내용 판결문, 이재명과의 관련성, 그리고 문재인의 지금 닥쳐오고 있는 형사 처벌의 사항들 이런 걸 좀 다뤄봤습니다. 김정숙 타지마을 문제는 계속될 것 같지만 중간중간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송은지 대표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